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시작하게 되는 이 주제는 우리 아이가 친구로 인해 속상한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이 뭐 집에서 엄마한테 떼쓰거나 밥 안 먹거나 잠 안 자거나 뭐 이런 문제를 좀 차치하고 어 대부분 많이 고민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또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집에서 있는 일은 내가 해결하고 있을 수도 있고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밖에서 나가서 생기는 일들은 부모님이 닿기가 어려운 지점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고 또 이제 해결 방안들을 좀 많이 상담을 하러 오시는 포인트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그 아이들이 속상한 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에 대한 주제를 관심을 갖게 됐던 게 사실은 이제 저도 육아맘이거든요. 이제 저희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두 아이를 키우면서 동네 엄마들하고 한번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얘기냐면 한 엄마가 아이가 또래들하고 친구하고 갈등이 있어서 싸워서 아니면 친구한테 치여서 이렇게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엄마 이제 들은 얘기로는 이럴 때 우리 아이한테는 "공감을 해 주면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속상했겠다." 뭐 이제 아이의 마음을 막 이제 알아준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아이가 위로를 받은 것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이제 땡큐인데 그 이후에 아이가 계속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만 보면 계속 아까 전에 유치원에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만 마주치면. 그러니까 뭔가 네버 엔딩 스토리인 거죠. 그래서 '아 본인이 뭔가 잘못한 거야?'라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에 대한 그 주제가 이제 대두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엄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아이랑 친구가 이렇게 싸운 날에 우리 아이한테도 뭔가 잘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민폐 끼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엄마죠. 저는 그 자기 아이도 뭔가 잘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아이가 쉽게 하는 그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했대요. "너 혹시 친구 얘기 잘 안 들어준 거 아니야?" 뭐 너가 먼저 때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너도 뭔가 친구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친구가 너한테 화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너도 뭔가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어."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그랬더니 그 엄마 말로는 그 이후로는 자기 아이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듣고 나서도 어떤 엄마는 공감을 했다는데 아이가 하루 종일 자기 힘든 얘기만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엄마는 우리 아이한테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아예 자기가 뭐가 힘든지에 대해서 유치원 얘기를 아예 끊어 버리고 자 여기서부터 약간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또 다른 엄마 한 명은 같이 있었던 엄마 한 명은 이럴 때는 자기는 아이랑 같은 편이 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아이가 그 친구 얘기를 할 때 같이 욕했대요. "야 어떻게 걔는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어떻게 걔는 네가 뭐 갖고 놀고 있는 거를 다 그렇게 뺏을 수가 있어? 걔는 어떻게 그렇게 다 자기 맘대로 놀 수 야 너 진짜 화났겠다. 야 걔 너무한다. 야 걔랑 놀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이 편을 확실하게 대준 거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이렇게 편 들어 주듯이.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신이 난 거야. 이제 엄마가 자기 편을 들어 주니까 신이 나 가지고 완전 개운하게 이제 딱 엔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와 그러면 되는 건가? 아이 편이 돼 주면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나타나는 아이의 반응이 친구들 욕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욕을 해서 생기게 되는 공감대, 연대감이 무엇인지를 아이가 파악을 그러니까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다른 친구의 뒷말을 해서 요게 문제가 된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이제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슈들이 생겨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제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나면 또 이제 취학까지 하게 되면 또래들에 대한 고민들은 무궁무진하게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부모로서 '나는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반응을 해 주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쪼끔 제가 좀 명료하게 정리를 한번 해 드릴게요. 이게 개인 의견이 아닌 정말 과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저는 사실 답을 되게 많이 찾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뇌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네 이건 우리 아이의 뇌예요. 네. 뇌 구조가 이게 뇌의 흐름이 정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우리 아이가 속상한 날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와요. 자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아이가 제일 흔하게 아이들이 고민하는 내용 중에 친구가 되게 맘대로 하는 친구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난감을 갖고 놀아도 친구가 딱 우리 아이가 갖고 놀 수 있는 감을 아예 이렇게 딱 정해 주는 거죠. 놀이 방법도 정해요. "야, 너는 이거 갖고 놀아. 너는 이거 가지고 시소 만들어. 야, 너는 빨간색으로 만들어. 야, 이번에는 우리 뭐 소꿉놀이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친구가 딱 우리 아이를 통제를 해 버리는 거죠. 자기 맘대로 노는 거예요. 자, 이런 갈등 상황이 되었을 때 이걸 이제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하는 친구가 있다는 건 이제 우리 아이한테는 사건인 거예요. 불편한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 아이의 뇌 중에 제일 먼저 활성화가 되는 건 여기 감정과 관련된 변형계라고 하는, 여기 보면 노란색 뇌 영역 보이시나요? 네. 요 노란색 뇌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 머릿속에는 "뭐야? 기분 나빠. 짜증나. 화나." 이런 식으로 감정이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제 조절해서 감정을 좀 추스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나도 갖고 놀고 싶은 게 있는데 근데 쟤랑은 싸우기 싫은데. 그러면 싸우지 않고 나도 내가 원하는 놀이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이제 사고 체계로 그다음에 넘어가게 돼요. 어 그래서 요게 이게 초록색 약 보이시나요? 네. 이걸 피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또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제 이 초록색 뇌가 활성화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아빠한테 와서 "나 오늘 이 친구가 자꾸 나한테 시소 만들래. 나는 미끄럼 만들고 싶었는데 자꾸 나한테 시소 만들라고 하고 그네 만들래. 나는 빨간색 좋아하는데 자꾸 이 친구가 너는 파란색 쓰래. 자기는 좋은 블럭 쓰면서 나는 안 예쁜 블럭만 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 보세요. 그때 제일 많이 활성화가 되는 뇌는 뭐가 될 것 같아요? 감정의 뇌예요. 우리 아이는 기분이 지금 상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아, 우리 아이가 감정의 뇌 활성화가 되어 있네. 그쵸? 여기에 머물러 있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편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사고 체계로 넘겨 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가 줘야지, 내가 그냥 기분 나쁜 상태에서 '기분 나빠,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이러다가 시간이 흐름과 함께 이게 이렇게 잠잠해지면 사실 엄마의 위로로 그 상황 자체는 그 순간에는 그냥 위로가 된 상태에서 끝날 수는 있지만, 멀리 봤을 때 사실 이런 소유권과 관련된 갈등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이는 계속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냥 미리 예측하듯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해결점 없이 이제 끝나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 기저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는 위로자의 역할이 되는 게 맞아요. 우리 아이를 위로해 주는, 우리 아이가 쉴 수 있는 그런 위로자의 역할이 돼 주는 게 맞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또래 갈등에서 유능하고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것까지 간다면 정말 금상첨화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멋진 위로자가 되기도 하고, 또 유능한 가이드가 되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 아이의 속상한 날에 대응을 하면 좋을까?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까?'에 대한 how to를 좀 이야기를 나눌게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뒷담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들끼리 친구가 와 가지고 다른 친구 욕을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친구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근데 그 친구가 막 다른 친구를 욕을 하는데, 어 사실 제가 최근에 다른 엄마의 이제 고민들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동네 엄마가 그렇게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안 쓴대. 그래서 밥을 샀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밥을 샀는데 그다음에 커피는 이 엄마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맞장구를 쳐야 되지?'라는 고민을 이제 잠깐 했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계속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엄마가 돈을 쓰지 않았던, 쪼잔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나와요. 막 줄줄이 막 지난주의 이야기, 막 지난달의 이야기. 그러면서 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여기서 맞장구를 치면 '와 진짜 그 엄마 그랬어?' 라고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 '와 이 정말 뒷담화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여기에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엄마는 되게 섭섭해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욕을 한단 말이야 와서. "엄마 이 친구가 내가 지금 시소놀이 하고 싶은데 다 자기 맘대로 해. 이 친구는 자기 맘대로 안 하면 안 놀아줘." 자 친구가 욕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가장 현명할까요? 음. 제일 중요한 건 친구가 욕을 한다는 건 우리 아이의 포인트가 그 친구한테 꽂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꽂혀 있을 때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우리 그 친구 우리가 그 친구한테 가서 우리가 뭐 가르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한테 말해 가지고 해결을 하기에는 사실 이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되는 과정까지 있고 그죠? 굉장히 복잡해지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우리 아이한테 아이의 중심이 그 친구한테가 아니라 본인한테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 친구랑 함께 있으면서 그 친구가 했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의 감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시켜 버리는 거죠. '아 정말? 야 그 친구가 그렇게 마음대로 놀았었어? 야 너 속상했겠다. 야 너 당황했겠네. 우리 애기 그래서 갖고 놀고 싶었는데 못 갖고 놀아서 되게 속상했겠다.' 계속 우리 아이는 그 친구의 행동을 보고 있을 텐데 그렇게 친구의 행동을 보고 있는 우리 아이의 시선을 계속 우리 아이의 감정으로 집중을 시켜 놓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얻게 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남욕해 본 적 있어요? 남욕해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도가 되게 계속 왜곡이 돼요. 우리는 정확하지 않은 사람의 감정 그 상황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유추를 하기 때문에 계속 상황을 왜곡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이한테는 되게 괴로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쵸. '이 친구가 내가 싫어서 그런 건가? 이 친구가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나?' 여기까지 가게 되면 진짜 괴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한 반응은 약간 끊고 우리 아이 스스로의 감정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공감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도 계속 그 친구 때문에 화가 나서 막 말을 하다가 막 울먹이고 화를 내고 그러니까 되게 감정적으로 계속 흔들리는 상태에 유지가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인의 특성일 수도 있고 그냥 그 상황 자체가 아이가 좀 견디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순간이 됐을 때는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아 우리 아이가 감정에 머물러 있구나.'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우리가 그때 해 줘야 되는 건 그냥 머물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가이드를 주는 거죠. "너 너무 진짜 너무 속상했구나." 여기서 우리가 더 가서 막 아이에게 감정이 되게 기분 나빴겠다. 너 속상했다." 여기까지 가면 약간 이렇게 불을 지르는 게 돼 버리니까 우선 우리는 기다림이 되는 거죠. 머물러 주면서 네가 막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막 정말 말이 막 엉키고 이런 친구면 엄마가 네 얘기 들어주고 싶은데 네가 너무 화가 난 상태라 엄마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 네가 쪼끔 진정되면 우리 얘기해 줘. 엄마 쪼금 기다릴게." 이런 식으로 아이의 감정에는 머물되 아이가 스스로 여기에 있는 노란색 뇌가 초록색 뇌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기다려 주는 거예요. 아이가 '초록색 뇌에 넘어갔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신호는 뭐냐면 언어로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알아들을 수 있게. 엄마가 이해할 수 있게 언어로 정리하기 시작하면 '아 우리 아이의 뇌가 초록색 뇌로 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혼자 이렇게 부르르 떤다거나 화가 나서 말을 못 잇는다거나 그러면 이 친구는 기다려 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여러분 가이드라인을 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한테 근데 이 친구가 또 나중에 다음에 내일이라도 갔을 때 또 마음대로 하면 어떡하지?"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자기 스스로 소스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면 "그땐 안 된다고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의 답을 줘요. 네. 근데 여기 이런 나름의 이게 소스가 있으면 굉장히 땡큐죠. 그죠? 우리 아이 훌륭한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질문했을 때 뭐 좋은 방법 없을까?" 이렇게 친구가 또 마음대로 했을 때 "좋은 방법 없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소스가 없는 친구들은 두 가지로 나와요. 대부분 이렇게 답을 못 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못 하거나 아니면 좀 격하게 말하는 친구들 "죽여 버릴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때려 버릴 거야." "밀어 버릴 거야." 막 "걔랑은 다시는 안 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럴 때 우리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적절한 가이드라인 있어요? 우리 사실 여기에서 부모님이 되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 자체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방법 자체를 몰라서 우리도 적절하게 어떤 말을 해 줘야 될지 되게 혼란스러워할 때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밖에서 이런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가 부모님과 선생님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뭐예요? 참으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봤지 않아요? 예. 양보하자. 사이좋게 지내자. 그 상황을 덮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너네 이런 식으로 싸우면 둘 다 못 놀아?"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보다 무마시키는 쪽의 가이드라인을 좀 많이 받으면서 성장한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스가 없어서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소스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건 아이가 자기 스스로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한테 토스를 하고 아이가 스스로 이제 알고 있는 대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쪽에 집중을 하시면 되고 아이가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우리가 이제 매뉴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처음 요리를 본 사람은 블로그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유튜브 이런 거 찾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용량 이렇게 다 맞춰 가지고 완전 FM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도 매뉴얼이 있어야 뭔가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리도 우리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숙달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서 우리의 손맛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그 용량 같은 거를 이렇게 우리가 조절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도 어떤 정해진 매뉴얼 안에서 움직이다가 자기 나름의 그 세련된 노하우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가이드하기 위한 매뉴얼을 이렇게 준비를 해 놨어요. 그 아이들은 보통 싸우는 거 다 90% 이상이 소유권이거든요. "내 친구네, 네 친구네. 내가 먼저 왔네. 네가 먼저 왔네. 내 거네, 네 거네." 뭐 거의 이게 이제 갈등 요인의 90%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눈 건 아이가 갖고 싶어서 싸우는 건지 지키고 싶어서 싸우는 건지 여러분 이제 주로 아이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이들의 어떤 욕구 때문인지를 한번 이렇게 나눠서 보시고 각각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돼요. 갖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부탁을 가르치면 되고 "부탁해 봐." 그게 안 돼. 부탁해도 친구가 안 된대. 그러면 설득해 봐. 설득하는 방법들을 이제 알려주시고 부탁하고 설득했는데도 안 된대. 그러면 이제 그땐 진짜 친구가 싫어하는 거니까.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치는 거고. 예 지키고 싶어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내 거라고 야 내가 아끼는 거야."라고 주장을 해 봐. 그다음에 "그래도 친구는 뺏어갈 거야."라고 하면 친구한테 건강하게 거절하는 거죠. "이건 정말 내가 아끼는 거라서 안 되고 대신 딴 거 요거는 내가 빌려줄 수 있는 거야. 이건 되지만 이건 안 돼."라고 건강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거조차 안 되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6-7 세, 5-6-7세 아이가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정말 훌륭하게 대응을 한 건데 이것도 안 된다면은 사실 이거는 이제 아이 선에서 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간 거죠.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이 이게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알려주면 아이들은 이제 FM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좀 세련된 방법들을 찾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질문 있잖아요. "아이들이 속상한 날에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은 사실 제가 정리한 거는 가이드 그리고 위로자이자 가이드예요. 그냥 위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서 친구 때문에 속상해서 막 이 활성화되어 있는 아이의 감정의 뇌를 아이가 추스릴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이걸 건강하게 해결해 줄 할 수 있도록 사고의 뇌로 안내를 해 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게 가장 건강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한테 잘 적용을 하시고 아이들 육아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을 네. 예, 선생님 정리해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아직은 지금 안 올려주셨는데요. 네. 지금 예, 다음 강의 조금 미리 준비하시면서 끝나고 아마 또 한꺼번에 또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요거 조금 정리해 주시고 미리 조금 몇 분 정도 미리 시작하시면 그 두 강의 한꺼번에 질문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소장님 지금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뭐 요거 해 주시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한 분은 6세 남아인데 아이들이 잘 어울려 놀기는 한데 친구가 좀 과격해서 좀 상처가 생기기도 해서 좀 어울리지 말아 달라고 말하고 싶긴 한데 부모 입장에서 어울려서 놀다가 다치는 거에 대한 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를 말려야 될지 계속 놀라고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과격한 친구인데 하지만 이렇게 마음에 드는 친구인 거죠. 잘 어울리는 친구인 거죠. 근데 네. 부모님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포인트기는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가 이 또래와 어울리고 싶어 한다는 게 사실 저는 조금 더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저희가 적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이거 이렇게 다치게 돼서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부모가 보호해 주는 게 맞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아이가 이 친구한테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가 그러니까 불편하게 하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데 아이를 안는다든가 싫어하는데 물건을 던진다든가 싫어하는데 원치 않는 위험한 장소에서 놀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과격해서 이 불편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꼭 집어서 이 친구한테는 불편함을 피력하게 하는 게 이게 첫 번째기는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반복이 될 경우에는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주장하게 그러니까 나를 지켜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주장을 시키는 거죠.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불편해. 나 아파. 너가 계속 이렇게 놀면 나는 너랑 놀지 않을 거야."라는 조건부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많이 요걸 이제 적용을 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뭐냐면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가 이걸 무시하고 계속 과격한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우리 아이가 해야 되는 액션은 정말 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은 친구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친구가 좀 조심하려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렇다면은 계속 어울려도 되는 친구인 거죠. 네. 사실 이게 사회적 대처가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냥 참고 있거나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불편한 거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래 반응을 보면서 이 친구와 어울릴지 말지에 대해서 거리를 둘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또래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어떤 건강한 적절한 사회적인 대처를 했을 때 이 친구가 이거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수용을 한다면 괜찮은 친구인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무시를 한다면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 하는 친구라 생각을 해서 이제 거리를 조금씩 이제 두게 되는 거라서 약간 이렇게 또래 괜찮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그러니까 친구들을 이제 어울려서 놀 수 있는 힘들이 좀 많이 생기는 양상으로 나와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 질문으로 뭐 9세 남아 그리고 5세 여아의 어머니이신데 큰아이가 친구들한테서 종종 이제 "바보", "멍청" 이런 좀 안 좋은 말을 들어서 동생한테도 "바보 녀석"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행동하지 말라고 하니까 "난 친구한테서 그런 말 들어도 기분 안 나빠." 이러면서 "공감을 못 한다. 이럴 때 어떻게 좀 훈육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신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음 이게 제가 아까 또래들의 갈등의 90% 이상이 소유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소유에는 나도 있는 거예요. 나. 누군가가 나를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나라는 소유, 그러니까 나의 자존심을 내가 지켜낼 수 있는가. 근데 지금 이 소유에 대해서 되게 모호한 상태인 거예요. 내가 이거를 나를 지켜야 되는 상황인가 아닌가 이거 자체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아이들 보면 요런 친구들 보면 부당한 상황을 만들어 줘도 이게 부당한지를 잘 몰라서 또래들이 되게 그렇죠. 만만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건 타인에 대한 공감 이전에 그 경계,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경계, 내가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그 경계를 알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동생한테 놀리는 거에 대해서 놀리는 행동들이 나오면 사과시키는 거. 동생의 경계를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건 동생한테 사과하고 동생의 기분이 풀릴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그 경계를 이렇게 뚜렷하게 알려주는 거. 그리고 친구가 나를 놀렸을 때 대응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사실 이 6-7세 정도만 돼도 "야 놀리지 마.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 더 놀리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사실 놀렸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네가 지금 나한테 놀린 거는 전혀 나한테 타격이 없고 오히려 너만 우스워져."라는 반응을 보이는 게 사실 가장 아이들한테 또래한테 잘 먹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좀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보, 멍청이." 그러면 뭐 "뭐래? 유치하거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미없거든." 어 뭐 이런 식으로 "아 안 들려, 안 들려. 아 재미없어, 재미없어."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또래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혀 타격감 없고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유치하다." 이런 식으로 대응했을 때 약간 뻘쭘해하는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싸우지도 않을 수가 있으니까 우선 이제 친구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예의 없는 행동이고 되도록 네가 그냥 "됐거든. 재미없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시를 하도록 하는 이런 반응들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모든 아이들을 좀 때리는 그런 좀 과격한 친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선생님께 좀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렇게 만 이야기를 계속 해 왔는데 그래도 좀 바뀌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좀 세련되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맞는 상황인 거죠. 친구가 이제 원해서 때리는 친구가 있고 우리 아이는 지금 맞는 상황이고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를 때리는 친구한테 대응을 했는가. 근데 대응을 하지 않고 이렇게 우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른의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유익하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를 공격하는 아이는 아무리 어른들이 통제를 하려고 한다고 해도 어디서든 계속 튀어나와요. 이제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에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아이가 그 상황에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방법은 "야 때리지 마."라고 한다고 해도 때리더라고요, 상대방 아이들이. 제일 좋은 건 진짜 선생님이 들릴 만큼 모든 친구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때리는 건 나쁜 거야." 이러고 얘기를 그러니까 모두의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사회적으로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때리는 거는 나쁜 거라고 교육을 받아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때리는 친구가 무조건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죠, 큰 소리로. "때리는 건 나쁜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이 친구가 전혀 움찔하지 않는다. 얘 도덕성 발달로 봤을 때 막 타율적인 도덕성이 막 발달해야 되는 시기라서 "때리는 건 나쁜 거야."에 대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조차 반응이 안 나온 거면 정말 이제 교육이 안 된 상태인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어른의 도움을 받기는 해야 돼요. 어른의 도움 받아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여기 뭐 선생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교육 현장이 친구들의 이제 소소한 갈등들을 다 이제 해결을 하기에는 이제 선생님들은 참 그 여력이 되지 않는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친구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집단을 지도를 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관찰했는데 '어떻게 해야 선생님들이 좀 우리 아이를 많이 도와주지?' 하는 순간들이 이제 많은데 아이가 가서 "선생님 제가 나 때렸어요."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너무 이제 바쁘고 이제 다 상황 파악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얘들아 친구들 때리지 마세요."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선생님 제가 제 그 친구를 때려서 친구 때리지 말라고도 얘기를 했고 친구 때리는 건 나쁜 거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때려요라고 하면 그때는 선생님이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는 걸 얘 어린 6-7세 아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구나.'라는 생각에 책임감을 갖고 이제 도움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냥 무조건 가서 "선생님 제가 때려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그래도 역부족이라 선생님의 도움을 청해요."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선생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라는 걸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좀 유사한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놀리는 말을 듣거나 그렇게 좀 때릴 때 대응을 하지 않고 좀 가만히 있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좀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좀 유사한 질문들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대응을 그렇게 잘 못할 때 어떻게 대응하라고 좀 가르쳐 줘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신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친구들이 좀 거절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잘 수용하지 못하고 그냥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어 놀이를 할 때 이제 거절했을 때 '아 저 친구는 지금 나랑 놀고 싶지 않구나.'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 나를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거절을 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두 가지 질문들을 좀 주요하게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시간은 괜찮나요? 답변하는 예 시간 조금만 30 분? 하고 이제 다음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거절을 했을 때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 사실 엄마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아이가 인식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건 우리 아까 그 뇌에서 사고하는 내가 그러니까 감정의 내가 있고 그 위에 사고하는 내가 있었잖아요. 감정의 내가 활성화된 거예요. 친구가 "싫어."라는 말에 그냥 기분이 상해 버린 거죠. 근데 이럴 때는 우리가 사고 체계로 이제 넘겨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왜 얘가 나한테 거절을 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아이한테 사고 체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소스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아이가 친구랑 놀다가 "나 이거 갖고 놀고 싶어." 부탁을 했는데 친구가 안 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가이드라인에서 부탁하기 1 단계, 2 단계는 설득하기잖아요. 그쵸? 설득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는 거죠. 그 아이가 싫다라는 말 이후에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소스가 없기 때문에 좌절을 느끼고 그게 감정으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가 싫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어가 되면 사고 체계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엄마한테 아이가 막 "제가 나 싫다고 했어."라고 하면 아 얘가 싫다고 했다고 하면 제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 우리 한번만 생각해서 "이 친구한테 내가 이거 빌려줄 테니까 나 이거 갖고 놀자."라고 "얘기해 보자."라는 식으로 설득할 수 있는 소스를 좀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쪼끔 엄마들한테 우리 아이가 이런 식으로 대응력이 떨어진다 한다면 가방 안에다가 또래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그냥 엄마의 장난감, 우리 아이의 장난감인데 장난감을 안 빌려주면 끝나는 거니까 내 장난감, 엄마 장난감이에요. 엄마 장난감인데 또래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장난감을 이렇게 넣어 놓고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설득 또래를 설득하기 위한 도구로 이제 쓸 수 있도록 하면 쪼끔 더 이제 유연하게 이런 상황에서 친구를 이렇게 설득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네.